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조 시즌3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민태민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옷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네. 예. 방송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찍으니까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임승진 씨 옷이 그거밖에 없냐? 아니면 뭐 옷이 한 10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입냐?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 이거 하나인데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방송 짓는데. 네. 왠지 이걸 입고 찍어야 또 좀 뭡니까? 그 학교 갈 때 교복 입는 것처럼. 네. 아무튼 뭐 다른 거 다음 주에는 다른 옷을 한번 입고 오도록 할게요. 민태민은 매번 바뀌는데 패션이 좀 괜찮습니다. 이번 주 이제 8월 21일 경마 이제 8월 넷째 주죠.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특별 문자 VIP들을 위한 특별 문자 결과 보고 하고요.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적중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주경마에서 또 짭짤한 배당을 잡아냈습니다. 인어공주 구조 김한철 마방에 승부가 제대로 걸려있다. 철의 여신으로 한 방을 때렸어요. 삼복승은 놓쳤는데 쌍복으로 한 방 때려서 적중에 성공을 했고, 또 제가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메인 승부로 갔던 오경주에서 스프링볼트 요거를 강하게 노리면서 마이블레이드로 적중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경마에서도 제주경마 원스타의 제주의 검 적중이 이어졌고요. 또 후반부에 라이즈 앤드 샤우트의 장산호랑이, 이게 쌍승식이 무려 236배가 나왔는데 당시에 라이즈 앤드 샤우트를 아예 놓고 때리면서 구멍수가 한 4구멍 정도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게 조금 오게 틴데 그래도 좋은 배당으로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또 메카엔젤을 강하게 노렸는데 삼복승만 적중을 했어요. 인비액티브의 슈퍼철인, 당시에 이게 인비액티브의 슈퍼철인이 깜빡이 팔렸던 상황에서 삼복승 55.4배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1호 경마는 좀 미진했는데 듀스 인디쿱의 사자왕, 그리고 부산의 5매의 에이스 신화, 이렇게 조금 낮은 배당 2개를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주도 준비를 잘했고요. 뭐 서울, 부산, 제주 할 거 없이 최선의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4개, 많게는 5개, 적으면 3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제 특별 VIP 특별 문자인데, 뭐 이 정도 적중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마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복은 있습니다만은 실전 배팅에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좀 문의를 좀 하셔서 좀 어떤 자기의 그 단점을 보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를 진행을 할 텐데 편성이 누더기 편성이 됐어요. 몇 개 경주가 깨지면서 한 3개 경주를 분할을 시켜놨는데 국산 3군 레이스 장거리가 하나 깨져버렸고, 금요일날 또 5군의 단거리 1000m가 깨지면서 분할된 편성이 한 2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듯 뭐 좀 누더기 편성이 됐는데, 아무튼 뭐 어쨌거나 누더기든 아니든 맞춰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또 저희들과 여러분의 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내용과 분석으로 전복조 시즌3 방송 진행하겠고요. 승부처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5경주, 7경주입니다. 메인을 5경주로 준비했고, 임승진이는 3경주와 9경주인데요. 9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8월 21일 금요일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직전에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 거론을 보이는 7번 나온베라,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매니피 새끼 4번 스마트 젠틀맨, 이런 애들이 언뜻 인기를 모을 상황인데요. 민태민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번 스마트 젠틀맨이 데뷔전부터 바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피자마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뭐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500kg를 훌쩍 넘어가는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주행 자세라든가 말이 스스로 뛰고자 하는 투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뛰어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담화를 넘어서는 말치고는 부드럽고 투지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뷔 전부터 바로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4번의 스마트 젠틀맨을 강하게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스마트 젠틀맨. 이게 유찰이 됐어요. 가격이 안 맞아서 목장에서 그냥 안 팔겠다. 내가 직접 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말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는 말이고, 뭐 주행검사 내용과 더불어서 조교 데뷔전을 겨냥하는 준비 과정까지 상당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서 우리 민태민 위원의 또 신마 분석에 또 탁월한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맞물린다면은 4번 스마트 젠틀맨 당연히 좋게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싶고요. 자, 7번 말 아운베라도 경주를 거듭하면서 힘이 제대로 차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차분한 말머리, 이 수습 기수치고는 상당히 좀 차분하더라고요. 박재희가. 아마도 저는 지금 부산에서 각광받고 있는 게 이용호인데 이용호보다 박재희가 낫지 않나라는 게. 저도 음성 예상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려요. 박재희 기수가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박재희가 좀 차분하게 좀 잘 타는 모습까지 감안한다면은 7번 라운베라도 역시 배팅권에서 뺄 수 없는 말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말 중에 대안으로 볼 게 뭐뭐 있어요? 글쎄 저는 사실 광속거탑은 쳐다보질 않습니다. 이 말은 고질적으로 여러분께서 훈련 동영상이라든가 실전 모습을 보면요, 이게 앞다리를 심하게 휘저어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쭉 뻗거나 이렇게 내리찍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옆으로 휘둘러 가지고 발을 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라운베라하고 지난번에 1마신 전적 경주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에 또 라운베라가 선행 갔던 프렌치보이라고 그 다음 경주 1400 바로 우승을 했던 말인데, 그 포인마하고 경합을 많이 하면서도 라운베라가 뛴 거고, 광속거탑은 좀 어부지리를 취한 내용이라서 3번을 세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신마들이죠. 크리켓 자마의 빠른 스피드가 있는 8번 모닝 에이스라든가 휴양 20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의외로 주행검사 재검이나 훈련이 좋았던 다이나믹한 이런 8번, 9번 정도를 저는 좀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중에서 이 9번만 다이나믹한이 이 다이나믹한인가요? 아니면 다이나믹한인가요? 뭐 한국말인가요? 아니면 다이나믹한인가요? 한국말 같아요.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매끄러운? 뭐 좀 그렇죠. 뭐 그런. 아무튼 얘가 4월 달에 뛰고 나서 그 뒤쪽이, 허리 쪽이 좀 안 좋아서 외부 휴양을 좀 갔다 온 말인데, 그쪽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 그러면서 재검 때 보니까 역시나 뭐 뒷다리도 쑥쑥 잘 들어가는 등 허리 쪽이 많이 좋아져서 돌아왔고, 또 용군이 등장이라서 그래요. 9번 다이나믹한 정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20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9마리가 출전하는데요. 민태면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2경주가 사실 좀 강축이 없는 조금의 혼전기가 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추천드릴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번마 최강투원을 배팅권에 반드시 좀 가져가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최강투원이라는 마필은 올해 초까지 보면요, 빠른 페이스에서 선입으로도 자력 입상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2월 달에 뛰고 나서 5월 15일 이게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22조에서 11조로 마방으로 이적을 하면서 체중이 당시 19kg가 빠져나왔고, 그러한 여파 때문에 마방 옮기고 나서 경쟁력을 제대로 끌어내질 못하다가 드디어 직전 경주에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확연히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파타야라는 말하고 병합 조교를 하면서 걸음이 상당히 좀 호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강투원이 이번에 선두권에 놓치지 않을 한 두세 번째는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9번의 최강투원을 노림수로 준비를 했습니다. 9번마 최강투원.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예전 22조 있을 때부터 마방을 옮겨서 세 번의 경주를 뛰는 내용들까지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9번 최강투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말 중에 3번마 아치가 18조에서 뛰다가 이제 14조로 옮겼는데, 말을 좀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18조에서 너무, 그러니까, 18조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은, 18조에서 너무 말을 잘못 만들어 놨다.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용근이가 워낙에 저기 때 바람을 내놨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거는 같은데 또 편성이 약해서요. 근데 당장의 성적보다는 이번 말고 다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1번 말 라이언파크가 이번에는 입구였습니다. 지금 토마스 아까 일경주에서도 우리 민태민현이 변수로 말했던 9번마 다이나믹 칸을 내보냈던 토마스 말레이시아에서 그 35살 먹은 조교사인데 상당히 좀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쓰고 이번에는 또 이쿠야스가 탁구 1번 게이트고 1번 라이언 파크를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3번마 아치의 어떤 그 과도한 인기는 좀 경계를 좀 하자라는 쪽 정도로 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정주입니다. 1306등급입니다. 모두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3정주는 저 임성진이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난다도리가 호크잉 자마라서 발스임이 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또 근성 있는 모습을 확실히 발휘를 해주면서 능력의 호전세를 보였고요. 뭐 훈련 내용도 괜찮아요. 직전 정도의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조건을 감안한다라면은 5번 난다도리를 여기서 약하게 볼 이유는 없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태민녀는 5번 난다도리를 추천을 해주셨고, 자, 임승진이가 여기 지금 오전장에 준메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좀 강하게 때리고자 하는 이유는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번에 그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말이 있습니다.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 이런저런 뭐 상황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을 말인데요. 이번에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이 대폭 잘못됐고 또 그 여파까지도 제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승부가 될 것 같고, 놓고 때리는 말은 안 팔리는 안아짜리입니다. 그동안에 힘이 덜 차서 제대로 된 기량을 보이지 못했던 안아짜리가 이번에 말로 제대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2번마 강호 아이언이 지금 재검받고 직전에 오랜만에 뛰었는데 요번에는 정상 주기에 상당히 좀 완성도 높은 상태와 기량까지 보이고 있어서 2번마 강호 아이언은 필수 후착 말이에요. 필수 후착 말이고 나머지 말들 내용 이리저리 왔고 잘 짜서요. 불안한 인기마 완전히 걷어버리면서 갬블 한번 거는데 놓고 때리는 말이 덜 팔리는 안아짜리 가꾸시기 때문에 시쳇말로 뭐 스쳐도 한구라가 될 수 있는 출전만은 단출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한구라 정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함께 하셔서요 일찌감치 한구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정주입니다. 1400m고요. 6등급 경주입니다. 10마리 출전합니다.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인기도가 어떤 식으로 좀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뛴 내용만 가지고는 3번의 포티브룩이 앞서 있는데 문주원 기수의 조금 불안한 기수의 기용도 있고요. 또 주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인기 한 축은 담당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을 것 같지 않고, 또 4번의 비바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솔라시도가 또 김용군 기수 안장에서 잠재력 때문에 많이 팔리겠고, 또 이기쁨 그대로도 지난번 뛴 것 때문에 많이 팔릴 상황인데, 사실 인기마하고 복병마 큰 전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배당 메리트를 따져봤을 때 여기서 꼭 한번 막권을 사야 될 말은 6번 바람의 질주라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번 뛰면서 빵빵인데 리비어 자마로서의 그 만기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체형도 괜찮고 또 유독 1400만 단골적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강자 틈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착순권으로 오가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기승 감각이 떨어지는 이대용 기수가 유독 이 말 한 마리만
자가용으로 타고 있다가 이번에는 감량기수 조이원이를 올리면서 훈련도 괜찮고요. 또 말이 순발력이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 상황으로도 전혀 불리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 바람의 질주를 노림수 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번마 바람의 질주. 조이원이의 감량까지, 그리고 말간에서도 말이 전보다 좀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이원이의 감량까지 이제 얹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볼 모양인데, 우리 민태민이한테 또 다 걸린 느낌입니다. 6번마 바람의 질주 추천해 주셨고, 자, 저는 8번마 솔라시도가 이번에 찬스를 맞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데뷔전 때의 졸전은 능력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경주마로서 완성도 부족이에요. 흔히 경주 경험이 적은 말들이 흙을 못 맞는 경우와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가 주행 중에 그 무리에 뭉치지 않으려는 겁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8번 솔라시도가 후자 쪽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겁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버리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말 발굽 소리에 놀래서 더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해 봤고요.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했고. 근데 여기가 지금 1400m다 보니까 죄다 순발력보다는 뚝심 위주로 뛰는 말들이 여기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8번 솔라시도는 선행에 대한 아주 강공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겁이 많아서 앞에 가야 더 뛴다. 선행마한테는 경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봐서는 여기 김영군이 빨까지 맞물린다면은 그냥 선행이라고 봐요. 8번 솔라시도. 그래서 8번만 솔라시도가 앞에 가는 순간 저는 그냥 갖다 꽂아버리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8번만 솔라시도의 선행을 임승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민태맨이는 6번만 바람의 질주의 뚝심을 관심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정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모두 8마리입니다.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1000m 경주가 원래 하나인데 다음 6경주가 분할이 됐고, 또 이 분할된 상황에 우리 민태민연이 뭔가 제대로 좀 악구를 짜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민태민연의 금연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레이스가 강한 인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에도 제가 이거를 조이너 캡틴을 아주 세게 보면서 적중에 승부로 성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레이스 자체가 최근에 코리안 오크스벨을 출전하는 등 잘 뛰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잘 뛰고는 있는데, 이 그레이스를 자력으로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말의 기본 능력 때문에 그레이스보다는 좀 더 입상권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레이스가 좀 빠져줬을 때 정말 크게 항구라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만약 그레이스가 제 능력을 뽑아내면서 정상적으로 입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제가 노리는 말은 딱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8마리 뛰는 경주에 나머지 5마리는 그야말로 들러리다.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딱 3마리로 압축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를 뒤로 돌리면서 그레이스가 빠졌을 때 나오는 항구라 막건으로 한번 힘있게 배팅 강도 올려서 승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레이스가 1000대가리 팔릴 말인데요. 예. 1000대가리 팔릴 말인데 얘가 들어오면 좀만 먹겠다. 얘 말고 남는 두 놈. 예. 그 두 놈이 동반 입상해버리면은 완전한 항구라다. 민태민의 메인 승부의 이유 잘 들었고요. 함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모두 9마리입니다. 앞선 5경주와 원래는 하나의 경주였는데 분할이 됐고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1000m 경주인데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조이너 캡틴을 이번 경주에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때 김상성 마방에 있을 때 능력이 좀 우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행 불량기라든가 외곽으로 도망가는 악벽, 그리고 발주가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지는 발주 악벽까지
보여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게 조이너 캡틴인데 이 마방 저 마방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 토마스가 지금 다시 마방을 대부 받았는데 지난번부터 완벽한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말입니다. 발주를 끊는데 이미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한 2마신 정도 앞에 나와 있을 정도로 발주 반응이 뛰어났던 모습이었고 직전에 그 여력을 감안한다면은 뭐 여기서는 2등 안에 가장 안정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조이너 캡틴을 직전 이상 뛸 거로 저는 믿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조이너 캡틴 직전 이상 뛸 걸로 믿고 있다. 민태민의 시각이었고 지금 여기가 기존의 5번 블랙키라든가 6번 메가 브라이드 이런 애들이 지금 보나마나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5번마 블랙키나 6번마 메가 브라이드는 경주 조건 면에서 지금 직전에 비해서 딱히 좋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5번 블랙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에서 박상광이가 선전하긴 했고 이번에 인코스 내려와서 그나마 좀 낮게 본다면 6번마 메가 브라이드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단 말입니다. 호흡 쪽도 좀 약간의 이상이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인기마 쪽에 저는 그러니까 이놓고 예를 들어서 팔리는 5번, 6번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8번마 클린공주를 좀 관심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5월달에 우승하고 난 이후로 지금 4군에 올라와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능력보다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구민선이가 좀 제대로 좀 갈아대는 폼이 제대로 한번 조져볼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껴놨던 폭발력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에 붙여서 8번 클린공주 막권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6경주는 제가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제 분석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마 조이너 캡틴은 웬만하면 또 왔다라는 쪽에 민태민의 의견 쪽에 한 표를 던지면서 6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802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민태민이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임승진이가 추천드리는 말은 저는 10번마 매직파크 쪽에 우선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최근 2번 얘가 혼합 2군에 올라와서 단거리만 뛰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매직파크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훨씬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를 처음 뛰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10번마 매직파크의 뚝심 쪽에 우선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의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최저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12마리 중에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 말이 몇몇 없어요. 다들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그런 혼전인데 이런 혼전 중에서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마리를 아주 세게 노리는데 그 중에 어차피 한 마리는 좀 오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10번에 임승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매직파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액톤파크 자마들의 특성은요. 저는 예전에 데뷔 초기에 이제 스마트 파티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초기에 액톤파크의 자마들의 특성이 아마 스피드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 한국 경마의 이 모래주로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니까 가장 큰 특성이 바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액톤파크 자마들이 의외로 첫 거리에 대한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게 특성이더라고요. 저는 매직파크가 초속, 중속, 종속 이렇게 고르게 호흡을 나눠서 쓸 수 있는 말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임승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800 거리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매직파크와 또 다른 노림수를 한 방으로 엮어 때리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그 매직파크와 제가 노리는 복병마가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축을 세워놓고 불안한 인기마 뭐 지금 최근에 잘 뛴다고 팔리는 필꽃 같은 건 저는 여기서 사실상 말로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인기마들 좀 쳐내고 압축을 해서 한번 중고 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10번 매직파크도 민태민이도 당연히 좀 좋게 보는 가운데 불안한 인기마 그리고 또 다른 엮어때릴 아나짜리 등등이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이번 7경주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요 좋은 결과 이루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5등급 경주 9마리가 출전합니다. 지금 여기가 23주 한상복이 내에서 7번 매직고 9번 지붕스타 2마리를 출전시키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승했던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6번마 왕공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연뜻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민태민의 시각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직고와 지붕스타가 현장에서 이제 최저 배당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 집으로 뭐 입상을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 능력들이 좀 앞서 있는 말들이고 기수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충마로 믿고 가는 말은 7번의 매직고예요. 최근에 늑발주를 하는 등 전개가 사실 매끄럽게 풀렸던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착순권 이상의 성적을 일궈내고 있고, 근성 자체가 이제는 뭐 따라가도 된다라는 걸 확실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56으로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간 건 있지만 7번의 매직고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매직고 이게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교 때 그 뭡니까? 코피? 예, 코피가 살짝 보여서 그것 때문에 좀 미뤘는데 그만큼 마방에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기대감이 없는 말 같으면 코피 나가라 말거나 갖다 써버리죠. 한 주 미뤘는데 그만큼 잘 단도리 하고 나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말 중에 지금 저는 이제 9번 지봉스타가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 지금 8번 맛 원더풀 청해의 의욕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진겸이라는 꼬맹이를 태워놓고 선행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번 맛 지봉스타가 기본적으로 뭐 지봉스타가라는 말이 따라가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앞에 가야 제대로 된 능력을 보이는 말인데, 8번마 원더풀 청해 때문에 그게 좀 급급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7번 매직고 쪽에 우선 관심권인 것은 한 표를 던지고요. 나머지 말 중에 4번마 자유대로가 이번에 임금만이로 바꿔놨고, 또 적용하는 폼새가 그동안에 어떤 그 5등급 올라와서 했던 조교 당시의 조교 패턴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제대로 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마 자유대로의 변수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8경주가 제대로만 아코가 좀 짜지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승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3등급 모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9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전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현장까지 제가 끝까지 변함없이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 9경주는 작심하고 메인으로 때려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사전 조사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승부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덜 팔리는 안아짜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용이 없으면은 아무리 조교 때 좋아도, 내용이 없으면은 아무리 복귀에 걸려도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게 경마입니다. 근데 복귀에 걸리고 조교가 너무 좋은데 내용까지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확신을 갖고 한번 때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산 9경주 1300m는 선행마가 갖다 꽂는 승부입니다. 제가 두 번째 팁인데, 아무튼 그놈 넣고 갬블이고, 뭐 상태나 뭐 의지,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완빵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임승진이 믿고 함께 하십시오. 이번 9경주가 그야말로 멋진 안구라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으로 많은 분들과 해서 제대로 된 안구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이고요. 모두 11마리 출전합니다.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는 사실 강축이 없는 다소간에 좀 혼전기가 좀 있는 경주로 보고 있는데, 복병 하나를 꼭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2번 이쿠야스 기수의 여시라는 마필인데요. 마방을 여기저기 좀 옮겨다니면서 그 컨디션에 대한
일말의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8월 8일 주행검사를 봐도 너무너무 여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여시라는 말이 1400 정도라면은 따라가서도 기본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4번 레디웨인 유아를 비롯해서 아주 푸짐한이라는가 8번 새로운 법칙, 외곽에 10번의 폭풍 전차, 선두권이 뚜렷하지 않은 경주예요. 조금은 지구력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말들이 앞선을 형성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시의 기본 순발력이라면은 뭐 그 뒷자리를 바로 따라갈 수 있고 또 이쿠야스가 야물딱지게 힘을 안배해 준다면은 바로 이거 공백 거쳤지만 때릴 수 있는 말이 여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막 여시 토마스네 지금 말들이 지금 다 좀 의욕을 좀 갖고 있어요. 오늘 지금 토마스네 8조 말들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여시 공백이 있지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민태민의 시각이었고 이번 10경주가 아까 9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9경주가 정말 딱 느낌이 왔다는 게 지금 아까 그 선행으로 돌릴 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상대마들이 죄다 이번 10경주로 지금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9경주 다시 한번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10경주는 저는 10번마 폭풍 전차가 순금막이긴 합니다. 순금막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상대가 분명히 세져 있습니다만은 이 면면을 상대마들의 면면을 좀 훑어보면은 그렇게 세다는 느낌도 없어요. 혼합 이 3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10번 폭풍 전차의 최근의 상승세라면 우승은 몰라도 2착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 말도 실전과 저기로 가져가면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폭풍전차 쪽에 우선적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서 10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8월 21일 금요일 경마 예상방송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저랑 민태민이는 서울 거 토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